2025년 5월 22일 메르님의 글입니다. 엔화가 다시 강해질까? 부제 일본 국채 30년물 YCC 테이퍼링. 25년 3월 엔화가 계속 강해질까? 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한 줄 코멘트에서 엔화가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4월 이후 1000원이 넘어가던 엔이 900원대 중반까지 와 있다. 엔화가 꽤 약해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일본과 일본은행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정리해본다. 1번, 일본은행은 YCC를 운용하며 국채 10년물 금리를 관리해왔다. YCC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 이상 오르면 국채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국채가 귀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일본은행은 YCC를 작년에 폐기했지만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은 계속하지만 매입 물량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의미이다. 미국 연준은 매달 800억 달러씩 회수하는 유동성을 400불로 줄이는 QT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QT란 양적 긴축을 말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도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 일본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시각으로 봐서는 테이퍼링이다. 11번 2025년 5월 20일 일본 중앙은행은 이렇게 발언을 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은행 초창기 채권 매수를 늘리거나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행에게 일본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지 말고 더 사들여서 가격을 유지해달라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다. 2025년 5월 20일, 즉 이틀 전입니다. 일본 국채 입찰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다. 5월 20일 일본 국채에 38년 만에 가장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5월 20일은 일본 국채 20년물을 입찰하는 날이었다. 미국 국채 입찰을 설명하면서 입찰 경쟁률, 응찰률을 주의해서 보라고 이야기해왔다. 국채 입찰 경쟁률은 부동산 경매에서의 경쟁률과 비슷하다. 아파트 경매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써내는지가 낙찰 가격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입찰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낙찰가율이 높아지면서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낙찰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입찰자가 적거나 관심이 없으면 낙찰가율은 낮아지고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5월 20일에 일본 국채 20년물의 입찰에서 응찰률이 2.5배가 나왔다. 미국 국채의 경우 2.5배는 평균 수준이지만 일본 국채는 평균이 3%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 2.5배의 응찰률은 2012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일본 국채는 매수 주체들이 입찰 가격을 써내고 국채가 다 팔릴 때까지 입찰 가격이 높은 순으로 물량 배정을 해주고 있다.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아주 싸게 국채를 매수하겠다는 것도 물량을 가져갔다는 말이다. 이번 입찰에서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의 차이는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큰 폭이 나왔다. 매수세가 많이 적었다는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은행의 초창기 채권 매수를 늘리거나 해당 만기의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아까 했던 이 이야기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니 일본은행이라도 일본 국채를 더 사서 가격을 유지해달라는 말이다. 일본인의 주식인 쌀값이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등 인플레이션은 일본인의 생활을 크게 건드리고 있다. 쌀과 같은 생활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집권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존재라 정치적으로도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25년 7월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도 있었다. 일본은 상원과 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중의원이라고 한다. 상원인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를 해산하고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 문제는 정당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다. 쌀값으로 대표되는 생활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일본인이 54%가 나온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40번
현재 여당인 자민, 공명당, 연합 정권이 과반석을 차지하기를 희망하는 일본인은 38%에 불과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저조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3% 수준이고 조사할 때마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7월에 최소한 참의원에서는 여야가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물가에 힘들어하니 세금을 줄이고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더 찍자는 방향이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나쁘다고 감세와 국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힘이 빠지고 있다. 의회를 해산하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채를 더 찍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국채는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 돈을 찍는 것은 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국채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국채를 더 찍는 방향으로 정치가 움직이니 국채가 사기 싫어지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5월 20일 20년물 입찰에서 낮은 응찰률,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의 큰 차이로 확인이 된 것이다. 50번. 일본은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은 현재 1349조엔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금리가 급등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 달 월급으로 7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780만 원의 월급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월급이지만 한 달에 쓰는 돈이 1150만 원이라는 게 문제이다. 노부모 부양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출이 많아서 한 달에 대출 원리금을 280만 원씩 내고 있다. 매달 37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돈을 커버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일본이 딱 이런 상황이다. 일본의 25년 회계년도, 즉 25년 4월부터 26년 3월의 예상 세금 수입이 78조엔이다. 세수는 78조엔인데 지출은 115조엔이고 115조엔 중 28조엔이 국채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비용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60번. 10년물 국채 금리가 1.1%까지 오르고 지금 속도로 국채가 증가하면 2041년에는 일본 국민이 내는 세금 100%를 국채 비용을 내는데 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미 10년물 국채는 1.1%가 아니라 1.5%를 넘어가고 있다. 국채 증가 속도도 전혀 느려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2024년 5월 29일 일본은행은 2023년 사업년도 결산을 발표하였다. 결산 내용을 보면 일본은행이 2024년 3월 말에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는 취득가 기준 589조 6,639억엔이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1,263조 엔의 부채 중 589조엔을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2023년에 결산에서 보유국채의 평가 손실로 5조 9천억엔을 장부에 반영했다. 9조 4천억엔은 2022년 일본은행의 평가 손실 1,571억엔의 60배가 넘는 규모이다.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2023년 0.4%에서 24년 0.7%로 오르는 것이 일본 은행의 역사상 가장 큰 평가 손실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채 금리 0.3%가 올랐는데 9조엔 이상의 평가 손실이 난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25년 5월 21일 현재 일본 국채 10년물은 1.53%까지 오르고 있어서 작년 0.7%보다 0.8%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0.3포인트가 올랐을 때 9조엔의 평가 손실이 났다면 0.8% 이상 올랐으니 25조엔 이상의 평가 손실이 났을 것이다. 5월 말에 발표될 일본은행의 실적에 큰 적자를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5월 말에 나온 일본은행 실적 발표와 7월 참의원 선거 등이 일본 국채 매수 수요를 낮추고 이것이 5월 20일에 일본 국채 20년물 입찰에서 크게 낮은 경쟁률로 확인이 된 상황이다. 일본 국채의 주요 매수자인 보험사들이 원하는 금리에 도달했지만 일본 국채 가격이 더 싸질 것 같은 상황이라 매수에 손이 나가지 않고 있음. 해외로 나갔던 일본 자금들은 7월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복귀 타이밍을 계산할 것이고 6월 20일에 열리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볼 필요가 생긴 듯 하다. 오늘 읽은 글은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